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해안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습니다. 바로 서천 장항항인데요. 현재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박이 제대로 정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4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완공한 국가관리 무역항 장항항의 저반 시설은 늘 비어 있습니다. 만톤급 선박 2척, 어선 100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반쪽짜리 무역항으로 전락한 이유는 토사퇴적으로 수심이 얕아져 현재 7,000톤급도 간신히 정박하는 형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약 4만 제곱미터의 야적장이 목재와 비료 원료 등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당 못해 포화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하역 작업조차 제때 못해 배가 못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지금 못 씁니다. 지금 그렇게 난리 배를 못 안 잡고 있는 건데 달러는 올라가는데 빨리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냥 빼고 돌리고 하는데도 안 돼요. 장항 생태산단 80만 제곱미터의 수출입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기업 민원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오전하고 야간 두 번 이게 접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간에는 접안 입출항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항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증설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조성 중인 해양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에는 해초류 등 해양 바이오 산업 원재료를 다량 수입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급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서천군은 2선석을 추가 건설키로 하고 대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항항에서 장항 재련소까지 2개 선석 증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25년 전에 수립된 이 지점의 항만 기본 계획이 사라져 원점에서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도 어려움입니다. 신항망에서 장항 재련소 구간에 7년 전에 항만 기본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이 계획을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최남단의 유일한 무역항인 장항항 기능 정상화와 증설 사업 성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의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3층짜리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주방 일부를 태우고 3층에 살고 있던 일가족 4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튀김 기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8시 반쯤엔 대덕구 신일동의 한 공장 내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지게차에서 불이 나 지게차 한 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847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득이 높고 젊은 도시라는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업 중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 원격 수업이 실시되면서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3만 2천여 명이던 학업 중단 학생은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4만 2천여 명으로 만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학업 중단율이 1.35%, 중학교는 1.03%, 고등학교는 2.1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대전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가 0.47%, 중학교가 0.51%, 고등학교는 1.52%에 불과했습니다. 학업 중단 이유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가 많다 보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부모의 해외 근무 동반 사례가 많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내신 성적 문제 등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학생들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학업 중단 숙려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179명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비율은 54.2%로 전국 평균 79.6%에 크게 못 미칩니다. 교육 당국이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등교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이가 멀어졌던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일상회복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교육청은 대안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 널벗 학교를 이번에 올 9월부터 지금 이제 정상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대안교육 수요를 좀 충족시키고, 그리고 정서라든지 적응 지원을 위해서 우리 상담교사를 100% 배치를 하게 됩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우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만큼 보다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올해 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엑스포는 목표 관람객 131만 명을 훌쩍 넘은 170만 5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수입액도 총 40억 원으로 사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계룡시는 이번 엑스포가 최첨단 K-방산 장비를 선보이는 전시관과 8개국 군악대가 참여한 세계 군악 의장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 속에 세계인에게 대한민국 군의 위상을 알렸다고 자평했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구죽동에 위치한 대전 반려동물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선 반려동물 명랑운동회, 펫스튜디오, 건강상담과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어린이 개똥줍기 대회 등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유행 가능성이 높아서 남은 기간은 물론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철저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닥터리포트에서 수험생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진규 개관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수능이 있는 11월은 일교차가 심하고 기온도 크게 떨어져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올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비타민 섭취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약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처방된 감기약 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등은 컨디션 조절에 좋지 않은 만큼 빼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약이 좀 졸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빼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이나 밤에 한 알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면 낮에 좀 졸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력 유지를 위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밤 동안 공복 상태가 낮까지 지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탄수화물과 야채가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이라면 죽이나 따뜻한 우유 등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먹어 공복 상태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잦은 야식 또한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배가 부르게 되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과도한 야식은 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시는 에너지 음료도 일시적 각성 효과는 있지만 뇌와 신체 리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과도한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시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수능 전까지만이라도 참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정직입니다. 대전시 공용자전거 타슈 시즌2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타슈 시즌2는 기존 키오스크 대여 방식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위치 기반 대여로 방식을 바꾸며 호평을 받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시간 무료 운영을 도입해 이용자가 3배 가까이 증가하며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한밭 20권에서 총 130여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을 함께 실시하는 대전 일자리 종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대전시청 로비에서 열리던 행사 규모를 확대해 한밭 20권에서 개최하며 중장년 여성, 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함께 면접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 등 현장 면접 지원 이벤트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00여 명 증가한 2,124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로 일요일 기준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긴 건 5주 만입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10%가량 늘어난 883명이 확진됐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각각 219명과 1,022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도 대전이 2명, 충남이 1명 발생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기본 운영비 83억 원을 각급 학교에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과 초등학교 일부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는 데 따른 인상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기본 운영비 지원 단가를 높여 43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별 특성과 교육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한 교육 여건 개선 학교 사업 선택제 사업에 4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특허청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동시 개정으로 출원인과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 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에 접속해 수수료 반환 신청 코너에서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반환 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납부된 뒤 반환 청구 기간 3년을 지나 국고로 귀속되는 특허 등 수수료는 연간 평균 2억 5천만 원 가량입니다. 세종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 학교 도서관의 기본 운영 경비 대비 자료 구입비 지출이 교육부 권고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기본 운영비 가운데 3%를 자료 구입비로 필수 편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